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에서 철강업 신용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민입니다. 2025년 3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전방업황 부진에 따른 수요 약세 및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에 따른 공급 과잉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악화로 영업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근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라는 또 다른 난관을 맞이하게 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근본 미국의 관세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관해 우려와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돌아보고 근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 철강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및 주요 철강 회사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철강업체의 신용도 및 모니터링 요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3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5%의 관세를 부과받던 국가들은 동일한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었고 관세를 면제받던 국가들은 25% 관세를 신규 부과받았습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고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은 253개 파생 상품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24년 물량 기준으로 3위, 금액 기준으로 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철강 수입 시장에서 24년 기준 4위의 수출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은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한 중국산 철강 제품의 침투 제한, 고부가가치 제품 등으로 높은 경쟁 지위를 갖추고 있고 수출 마진 또한 내수시장 및 여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미국 철강 수출에서 강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이 전체 강관 쿼터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강관 수출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 정책 변화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의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 및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협상을 통해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우리나라는 무관세 적용 대신 연 263만 톤의 쿼터제를 수용하였고 이는 바이든 행정부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모두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철강에 보편 관세,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등 특별 관세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24년 5월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7.5%에서 25%로 인상하는 대중무역법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24년 7월 중국 철강 제품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전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 철강업계에 미친 영향은 중립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시장 내 국내 철강 점유율은 쿼터제 적용 초기 수출 물량 제한으로 하락하였지만 초기 이후 일본 및 EU 등 관세 부과 국가들의 수출 감소 효과로 일정 수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대미 철강 무역 수지 역시 24년 기준 37억 달러를 기록해 17년 이후 흑자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은 1차적으로 미국 철강 수입 시장 내 가격 경쟁 확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무관세 적용을 조건으로 수용한 쿼터제가 폐지되면서 대미 철강 수출의 물량 제한이 사라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또한 관세 부과 조치 직후 미국 내 철강 유통 가격 급등과 원화 약세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즉각적으로 훼손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좌측 아래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이후 수입 철강 유입 감소 및 자국 내 철강 수요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미국 내 열연 유통 가격이 1월 말 톤당 725달러에서 3월 24일 톤당 1,005달러로 폭등하였습니다. 이는 3월 24일 국내에서 생산된 열연 유통 가격에 원달러 환율, 물류비, 관세 25%를 더하여 산출된 가격인 톤당 761달러 대비 높아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 및 주요 수출국 철강 제품과의 직접적인 가격 경쟁 확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된 다른 국가들이 수요 초과 상태인 미국 철강 시장 내 점유율 확대와 수출 마진 방어를 목적으로 가격 인하를 앞세운 공급 물량 확대 경쟁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미 수출 강중 중 강관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해외 현지 생산 설비가 부재한 강관업체의 실적 저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은 무역 보호 기조 심화로 인한 수급 악화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관세 인상 및 교역 환경 악화로 전방 고객사들의 철강 구매 수요가 위축되고 철강 제품 가격 인하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수입국들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인한 철강 수급 악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미 관세 인상 압박에 직면한 주요 수출국의 철강 기업들이 유럽, 남미 및 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물량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각국의 구제 조치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인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요처를 잃은 수입산 철강 제품과 국산 철강 제품 간의 가격 경쟁 및 공급 과잉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철강에 대한 통상 규제 완화 여지는 제한적으로 보이기에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이 최소화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철강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전방산업은 건설투자지표 약세, 자동차 생산량 감소세, 조선사들의 중국산 저가 후판 선호 현상 지속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2월 정부의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으로 3월 24일 기준 국산 및 중국산 후판 가격 격차가 빠르게 축소된 상태입니다. 향후 조선업황 호조가 국산 후판에 대한 실질 수요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최종 판정 여부, 국산 및 중국산 후판 유통가격 격차 축소 지속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철강제 유입입니다. 23년 이후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수입 철강제 중 중국산 철강제 비중이 16년 이후 최대 수치인 6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이에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 유입은 국내 철강 제품 수급 악화 및 가격 약세를 초래 중입니다. 다만 25년 3월 중국 양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철강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철강 감산 조치는 국내 철강 수급 악화 해소 및 판가 인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국 정부 주도의 감산 조치 이행 추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 부담 증가입니다. 24년 말 이후 계속되는 고환율이 국내 철강업체들의 제조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이후 철광석 및 원료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로 큰 변화가 없으나 해당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 하락이 원재료 구매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중입니다. 22년 이후 높아진 전기료, 인건비 및 물류비 부담 역시 철강업계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투자입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탄소 중립 요구 대두로 철강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4년 국내 주요 철강회사 합산 기준 매출액 대비 투자 금액 및 투자 비중은 5.6조 원 및 7.4%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였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익성 저하로 영업현금 창출력이 감소세인 가운데 탄소 중립 투자 관련 대규모 자금 소요 지속은 철강업계 전체의 재무 안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악재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는 새로운 난관을 맞이하게 된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합리화입니다. 24년 이후 철강 수급 악화에 대응한 주요 철강업체들의 사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포항제철소 일부 공장 폐쇄, 중국 내 일관제철소 매각 및 저수익 사업 정리를 추진 중입니다. 현대제철은 24년 중국 법인 매각을 완료하였고 25년 인천 철근공장 셧다운 예정,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 중입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 부담 및 미국의 수입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저수익 사업 비중 축소 및 자산 매각 추진은
실적 변동성이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일정 수준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외 현지 투자 확대입니다. 포스코 및 현대제철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현지 시설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거나 발표한 상태이고, 세아베스틸 지주는 26년 미국 특수합금 생산공장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진행 중이며, 미국 내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관광업체들은 현지 생산 비중 확대 및 설비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국내 철강 산업의 내수 정체 및 미국의 자국 제조업 육성에 따른 투자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은 일정 수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수급 악화로 이익 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수반되는 현지 시설 투자는 재무 부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 변동 가능성, 계획 대비 운영 효율성 및 채산성 확보 여부 등도 재무 구조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기업평가가 유효신용 등급을 보유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대미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인 것을 감안할 때 근본 미국 관세 정책이 주요 철강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요 부진 및 공급 과잉의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수급 악화 심화 가능성은 주요 철강 업체들의 이익 창출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우호적 거시 환경 및 각사가 당면한 사업 환경이 주요 철강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각 사별 주요 모니터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포스코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해외 법인의 연결 대상 편입 효과로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업황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황부진 및 비우호적 거시 환경으로 인한 영업현금 흐름 약세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룹의 철강, 2차전지 소재 부문 중심의 투자와 주주 환원을 위한 자금 소요 및 배당 요구 확대는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및 차입금 축소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 내 철강 사업 구조 일원화를 위해 모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일부 해외 철강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이어서 중단기간 관련 자금 소요도 순차적으로 발생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업계 우위의 시황 대응력과 영업현금 창출력, 저수익 자산 구조 조정을 통한 현금 창출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차입 부담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철강 경기 변화에 따른 원재료 및 제품 판가 추이, 그룹의 기업 가치 제고 전략 추진이 재무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중단기 수익성 및 현금 흐름, 투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4년 현대제철의 연결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방 수요 부진 및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 등 비우호적 거시 환경으로 영업현금 흐름 약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실적 개선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미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신설, 친환경, 3세대 강판, 인도 푸네 SSC 신설 등에 따른 투자와 22년 이후 매년 1,000억 원을 상회하는 배당을 감안할 때 중단기간 대규모 자금 소요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25년 3월에 발표된 현대제철의 전기로 신설 프로젝트는 29년 자동차 강판 특화 상업 생산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인데 총 투자금은 약 58억 달러로 자기 자본 및 외부 차입 각각 50%의 비율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그룹 및 기타 투자자 차원의 공동투자 방안 등을 감안하더라도 24년 말 기준 8조 원을 상회하는 현대제철의 순차입금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전기로 신설 투자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은 24년 9월 이후 6개월간 노사 임단협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높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은 회사의 영업실적 및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향후 영업현금 흐름 추이 및 미정기로 신설 소요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투자, 배당, 일회성 비용 지급에 따른 차입금 확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24년 세아베스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전방산업 위축 및 중국산 저가 특수강 본강 유입 등 비우호적 거시 환경으로 영업현금 흐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환경, 안전 관련 투자 및 계열 차원의 미국 특수합금 시장 진출에 따른 배당 요구 확대 가능성은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및 차입금 축소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1,236억 원의 유동성 소송 충당 부채를 인식한 상태로
단기간 내 누적된 충당금의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향후 영업현금 흐름 및 계열 재무부담 추이와 함께 투자, 배당, 소송 충당금 지급에 따른 차입금 확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24년 세아창원 특수강의 연결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방산업 위축, 니켈 가격 약세 등 비우호적 거시 환경에 따른 영업현금 흐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해 회사는 미국 특수업금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내 생산법인이 발행하는 약 1억 900만 달러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25년 내 전액 인수하고 모 회사인 세아베스틸 지주가 26년 6월까지 미국 내 지주회사에 약 4,700만 달러를 분할 출자할 예정이어서 투자 관련 대규모 자금 소요가 계열 및 회사의 재무 부담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세아창원 특수광도 통상임금 소송 관련 232억 원의 유동성 소송 충당 부채를 인식한 상태입니다. 향후 영업 현금 흐름 및 계열 재무 부담 추이와 함께 투자, 배당, 소송 충당금 지급으로 재무 안정성 지표 저하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위기 요인이 우세하게 존재하는 한편 일부 기회 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조적인 내수 정책, 수입산 저가 철강제 유입에 따른 수급 부담에 더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급 악화 심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국내 철강업계 전반의 산업 위험이 상승 국면에 들어선 상태로 판단됩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향후 산업 전반의 환경 및 강종별 수급 구조 변화, 해외 사업 및 투자 전략, 철강사들이 직면한 개별 위험 변화 양상 등을 토대로 현금 창출력 및 재무 구조 변화 정도가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등급 수준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